취소 나왔습니다. 취소가 조금 어려워요. 취소가 내용이. 자, 요약집 40페이지 뭐 무효와 취소 구별해 놨는데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41페이지 가면 무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효나 취소는 둘 다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죠. 다만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요. 무효가 원칙이죠. 즉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불성립하고는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되죠. 자, 무효의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구별해야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상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죠. 비진의 표시 무효하고 허위 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있죠. 자, 그 중에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는데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중에서 토지 부분이 무효죠. 이렇게 일부가 무효일 때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137조 원칙 전부 무효죠. 원칙 전부 무효. 원칙이 전부 무효고 다만 예외. 무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나뉘어질 수 있고 가분적이라고 하죠. 또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했을 것. 이걸 이제 가정적 의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요건,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처리하지 않죠. 그 동그라미 1, 2 조문하고 동그라미 1, 2. 특히 137조는 조문을 먼저 잘 물어봅니다. 원칙 전부 무효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불확정적 무효라고도 하죠.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가지 기억해야 되죠. 무권대리.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 전 거래행위.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무효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고요.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무효인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되죠. 이렇게 유동적 무효 4개에다가 박스 안에 있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의 법률관계.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을 때 판례들입니다.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계약의 유효 요건이죠. 특별 유효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 거죠. 거래 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래를 먼저 하죠. 그리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거래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결국 요 사이가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거래 후 허가 전,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죠. 다만 1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거래였던 경우, 이거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죠. 대표적인 미등기 전매가 하나 있고요. 한 장을 먼저 넘기면 박스 양가로 사회 밑에 관련 판례.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배제 잠탈하기 위해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가장행위로 무효죠. 거래도 무효. 무효인데 양도세는 또 부과합니다. 일단 또 하나가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허가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A가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허가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A가
거주 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한 경우 요것도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세 가지를 기억해 둡니다.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거주 요건을 갖춘 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계약. 세 가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반면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허가를 조건으로 했을 때는 유동적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41페이지 밑에 셋째 줄 허가를 조건으로 했을 때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무효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반가로 1번 이행 청구를 못하고 다음 페이지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없으며 세 번째 이전득이 처권이 없으니까 그 이전득이 처권을 기본으로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가 없죠. 반면에 양가로 2번 신의 칙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지.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미리 손해배상액도 예정할 수 있어. 하지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계약상 채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기준으로 처분금지 가처분도 가능하죠. 그래서 위에 이전득이 처권하고 구별을 꼭 하셔야 되죠. 또 반가로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3번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첫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청구하는 거다. 두 번째,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허가가 이행 착수냐 아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허가를 이행 착수로 보게 되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 못한다가 되겠지. 그러나 우리 대법원 허가 자체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허가 이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판례 결론을 딱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4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관련 판례 밑에 A. 불허가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B. 어느 일방이 불허가 처분을 받을 의도로 허가 신청서에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하면서 다시 써오라 그래요. 허가 신청서를 제대로 다시 써오라 그래요. 이런 걸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은 무효가 되는 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단 예외. B.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 이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이 있다 해서 반드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예외. 또 하나. A 다시 두 번째 줄. 무효로 확정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끝내 거절함으로써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일단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자도 계약이 확정적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C. 별도로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거래하는데 만취 있었거나 허위 표시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 이렇게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하여 확정적 무효로 돌리고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C. 이것도 잘 나오죠. 오른쪽 2.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했는데 그 토지가 농지였고 토지거래 허가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기로 했어. 즉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계약은 유효다라고 특약을 했어.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가 바로 정지 조건이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로 확정이 됐어. 즉 정지 조건이 불성치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게 2죠. 적어도 요 정도.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요 정도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요. 자, 오른쪽 향가로 3번. 계약이 무효가 됐다. 효과는 뭐냐? 무효니까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다. 그럼 돌려주고 돌려봤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단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의 재생과 관련된 139조와 138조.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고요. 138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일단 조문 암기 꼭 해야 되고, 특히 139조는 꼭 기억해야 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게 예외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본문은 뭐라고 돼 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것만 따로 떼서 출제합니다. 옳은 지문으로. 본문만 따로 떼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를 합니다. 단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알고 기억해야 되고 새로운 행위로 본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래효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수유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 무효인 상태에서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 등기를 유용하죠.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그때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장래효라, 장래효. 새로운 행위를 본다. 엔드 등기를 유용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139조에서 그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하고 맨 밑에 효과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무효행위 전환. 이것도 거의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예를 들어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 속에 다른 유효한 행위가 들어있더란 말이죠. 임대차 계약. 그래서 당사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그 다른 행위, 즉 임대차 계약의 효력으로 전환, 이런 걸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부르죠. 조문하고 무효행위 전환의 예 동그라미 2번 그 정도 확인하고 다만 가운데 요건의 1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근데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전환은 된다. 그 정도. 무효는 좀 간단해요. 그런데 취소가 문제죠. 취소는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을 했어. 근데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 그래도 유효. 그 유효한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뭐다? 이게 취소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 취소 전까지는 유효다.
유동적 유효라고 하죠. 유동적 유효.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사유. 이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행위 이후 아닙니다. 행위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법에서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착사강.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의 행위, 사기 강박의 행위. 딱 요게 취소 사유죠. 약정 취소 사유 같은 거 없고요. 행위 이후 취소 사유 없습니다. 행위 당시 법정 취소 사유. 또 취소권자도 딱 정해놨죠. 개나 소나 취소를 못하고 취소권자 딱 정해놨습니다. 제착사강 대승.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한하여. 상대방은 안 되죠. 대리인 승계인까지. 자, 여기서 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신도 그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한 후에 그 취소 자체를 또다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미성년이었음을 이유로 제한능력자였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만을 말합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요, 취소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따로 수권이 있어야 돼요.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마지막 승계인. 승계인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특정해서 넘겨받은 특정 승계인까지 제한능력자라든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해서 승계한 사람까지도 포함하게 되는데요. 다만 당연히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죠. 당사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취소권까지 승계하는 거지 취소권만 딱 찍어서 승계하는 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취소권자죠. 그 다음 상대방. 자, 상대방은 일단 맨 위에 다시 박스 142조. 요거 조문이 그대로 잘 나옵니다. 상대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그죠? 자, 이때 이 상대방이 누구냐? 둘.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을 말합니다. 142조에서 말하는 상대방이란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포괄, 특히 요놈, 상속인. 직접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될 것이고 그 상속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42조는 옳은 지문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그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그 상대방은 둘.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을 말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승계인에게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정 승계인이 선이든 악이든 그 특정 승계인에게는 취소를 못한다. 반가로 2번. 취소권은 단독행위죠. 일방적인 겁니다. 형성권이고요. 명시묵시 불문하며 서면 또는 구두, 불요식입니다. 특히 묵시적 취소가 가는 판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를 쳤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을에게 이행을 거절한다. 야, 네가 사기쳤잖아 자식아, 땅 못 넘겨줘. 거절. 또는 을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반환을 청구한다.
야, 너 사기쳤지, 자식아. 돌려달라. 이렇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청구, 이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 취소 의사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취소를 명시적으로 을한테 한 다음에 야, 나 계약을 취소할래. 그래서 난 거절할래. 나는 계약을 취소한다.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생략한 채 거절과 반환 청구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이미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 판례 잘 나오죠. 자, 반가로 3번 일부 취소. 법률 행위에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이 무슨 취소? 전부 취소. 137조를 유추하여 원칙이 전부 취소. 다만 예외. 두 가지 요건.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경우.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취소가 되려면 가분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플러스 권리금 특약을 했는데 이 권리금 특약을 사기쳤어. 그럼 여기에만 취소 사유가 있죠. 그럼 요것만 취소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특약만 할 수 있어요? 계약은 안 하고 특약이란 것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특약은 요 계약의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즉 불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마지막 결론을 해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취소와 관련해서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일부 취소할 수 있는데 특약은 불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5페이지 맨 밑에 그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장을 넘겨서 2번 동그라미 2번.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주고 갑의 부인 병의 이름으로 을 소유 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을이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과 불가분이다. 따라서 이것도 취소된 거다.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친다. 즉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되고 또 하나 저기 146페이지를 가면 요약집 146페이지를 가면 판례가 다시 나왔어요. 7번의 반가로 2번. 갑이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고 부인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취소 효력이 있다. 그죠? 플러스 을이 돈 돌려주는 것과 병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동시이행 관계다. 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 판례는. 특히 이건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닙니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라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라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다. 그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됐죠? 돌아옵니다. 46페이지. 자, 이렇게 행위 당시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취소를 했어. 그 효과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와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로 나뉩니다.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 취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구별할 수 있겠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 지금 요약서엔 거기에 쏙 빠져 있어요. 구별하자, 일단. 취소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가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 그러니까 무효에도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듯이 취소에도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다. 두 번째,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 전이면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죠. 특칙이 하나 있더라.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할 때 제한 능력자나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제한 능력자가 부모 몰래 땅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다 반환해라. 유흥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 아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현존 이익이 없음을 제한 능력자가 증명해라. 법원이 제한 능력자한테 물어본다. 너 돈 어쨌냐? 다 썼는데요. 증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 이익의 부존재를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입증해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요거는요, 거의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억하세요.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무효가 돼버렸죠. 이거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냥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걸 추인할 때는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불가하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 추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그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이걸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걸로 확정. 그죠? 취소하면 무효로 확정. 반면에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취소 못하죠.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간단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거. 언제 소멸시켜야 돼? 취소하기 전에. 그죠?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되니까 더 이상 취소권 소멸시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취소권 소멸은 취소하기 전에 소멸시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두 번째가 법정 추인. 세 번째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 3개. 요 3가지 모두 다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죠. 요 3가지 제도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46페이지 밑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범죄의 추인.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얘가 뭐예요?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걔네들이 추인할 수 있고. 이때 추인은 맨 밑에 줄 취소권 포기. 뭐라고요? 취소권 포기.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추인 후에는, 즉 취소권 포기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143조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다만 144조 1항 취소권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예? 착오가 있던 사람은 착오가 제거된 후에,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강박을 당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이게 취소 원인 소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취소 원인 소멸의 예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었다. 착오가 제거됐다.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게 다 뭐다? 취소 원인 소멸이에요. 시험 지문에, 우리 시험에 취소 원인 소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예를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 착오가 제거됐다.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 특히 이 두 개. 법정 추인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 그런데 예외.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예외니까 뭐예요?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원칙이 취소 원인 소멸 후 추인인데 예외니까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첫째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또 하나가 제한 능력자가 셋이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이 셋 중에서 둘.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예외. 그 중에 특히 아주 잘 나와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X.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조문 확인했고 밑에 의의받고 오른쪽 요건에 2번.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예외.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또 하나 3번.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번. 효과.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 못한다. 4번. 구별. 제일 처음 봤던 추인, 무권대리 추인. 유동적 무효를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무효 행위의 추인, 새로운 행위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유동적 유효를 유효로 확정. 따라 소급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소급이란 건 반대가 됐을 때 쓰는 거예요. 무효가 유효로 되거나 유효가 무효로 될 때. 그럴 때 소급이냐 장려를 따지는 건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유동적 유효가 유효로 확정되니까 소급표다 장려다라는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추인을 구별해.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이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제착사강 전조 144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144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뭐죠? 취소, 원인, 소멸 후. 그죠? 취소, 원인, 소멸 후 1호부터 6호까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자, 법정 추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전조의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 이퀄 취소 원인 소멸 후 전조가 144조니까 144조에서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결국 전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란 144조 1항에서 말하는 취소 원인 소멸 후를 말할 것이고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이의를 보류하면 안 돼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6가지 중에 하나 전, 이, 경, 담, 양, 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계약,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그럼 법정 추인으로 본다. 여기서 2호의 이행 청구와 5호의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 법정 추인 사유 6개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 이거 조심하자. 맨 밑에 박스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은 법에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법정 추인이다. 마지막으로 한 장을 넘기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사기당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맞죠? 이게 취소 원인이 소멸했어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이퀄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두 번째,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고 두 번째, 그 기간 도과 여부를 법원이 직권조사한다는 것.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마지막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3년이 먼저 도래하든 10년이 먼저 도래하든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요 정도. 이게 무효와 취소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거의 전부입니다. 특히 취소가 조금 복잡해요. 문제도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문이 81페이지 대표 유형 무효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2번 허위 표시 당사자가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번 임의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뭐라 그랬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효력이 있다 라고 해야죠. 잘 나와요 아주. 4번 틀렸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돼 있죠. 뭐죠? 취소권 포기지.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자, 1번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각각 몇 개이냐? 뭐 있다고는 안 나옵니다. 몇 개. 자, 기억.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니은 진이 아닌 청약이라고 돼 있죠. 비진이지. 근데 상대방이 알아. 청약이 비진인데 상대방이 비진일 알아. 그럼 무효죠. 디귿 채권자의 강제표현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죠.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 허위 표시로 무효. 리얼 사기 취소할 수 있죠. 미음 의사결정의자가 완전히 박탈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효죠. 비읍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유효죠. 시읒 타인 물건 권리 매매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기역과 리을 2개. 무효가 니은, 디귿, 미음 3개. 그죠? 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몇 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자, 이건 단순히, 아, 이건 무효구나. 이건 취소구나. 이건 유효구나. 그거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2번. 1.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의사표시는 대원칙이 뭐예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죠. 1번 틀렸죠.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죠.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한 자가 죽으면 그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죠. 포괄승계. 그죠? 착오한 자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번 틀렸고요. 4번. 추인할 수 있는 앞으로 몇 년? 3년이죠. 그래서 5번은 일부 취소죠.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죠.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2번. 3번. 1. 취소할 수 있는 게 적법하게 취소가 됐어요. 그럼 무효가 됐지?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냥 기계적으로 기억하시라니까. 취소하면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니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2번.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해야죠.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해야죠. 2번, 3번. 일부 무효일 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도 틀렸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원칙,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만자가 있어 좀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요약집 보세요. 46페이지. 밑에 조문 박스 144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죠? 조문 그대로예요. 옳은 지문이에요. 그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을까? 만 틀린 거 아니냐? 조문이 만 들어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깜빡하기 쉽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건 무조건 옳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3번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 자,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야지. 옳은 거 4번. 자, 4번.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유동적인 거, 불확정적인 거 기억하고 있어요. 유동적인 게 두 종류죠.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죠? 아니 아까 외웠잖아. 무건대리 허가전 거래 정지조건 붙은 행위 시기 붙은 행위 이게 유동적 무효죠. 야 네가 언제 했냐 자식아. 했잖아 아까요. 아까 했잖아. 예? 41페이지 요약집 41페이지 참고 바로 위에 예 아까 체크했잖아요. 무건대리 행위, 허가전 거래 행위, 정조건이나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그게 유동적 무효. 그죠? 유동적 유효는 채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의 하는 의사표시. 이게 유동적 유효. 그러니까 요놈 속가내면 돼요. 4번 확정적인 거 1번 그죠? 2번은 무건대리 3번은 제한능력 4번은 허가전 5번은 사기강박 다 유동적이죠. 답은 1번. 고민하지 마. 1번도 유동적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유동적인 건 딱 요렇게 우리 시험 빼면서 딱 요렇게 5번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1번은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죠. 5번에 1번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죠. 2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가능하죠. 3번은 무건대리 추인 가능하죠.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가능하죠. 그러나 5번은 확정적 무효죠. 추인 안 되죠. 답이 5번. 1번 무효행위 추인 2번,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3번 무건대리 추인 그죠? 그렇게 하면 답은 5번. 6번 일부 무효에 관련된 137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아닙니다. 왜?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가 야 우리 처음부터 그냥 전부를 무효로 하자. 일부 무효 인정하지 말자.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2번 법률 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추인이든 전환이든 적용될 여지가 없죠. 추인, 전환 모두 다 무효 행위를 추인, 무효 행위를 전환하는 거니까 법률이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가 틀렸죠. 처음부터가 틀렸죠. 처음부터 지워야 되죠. 그때부터죠.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번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 추인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4번 전환은 된다고 그랬죠. 5번이 답이죠. 7번에 1번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죠. 그 의사가 뭐예요?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혹했을 가정적 의사다. 옳은지만 2번 폭리행위 불공정한 행위죠. 전환될 수 있다. 3번 무효인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43페이지 요약집 43페이지 가운데 양가로 4번 무효행위 추인
조문 암기하라 그랬고 의 보시라 그랬죠 제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행위를 나중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 그때부터 유효. 대법원이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에 3번 틀렸고요. 3번이 답이네. 그죠? 새로운 행위를 본다 그랬으니까 사후에 유효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4번 추인할 당시에 무효원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추인은 여전히 무효죠. 무효 사유가 사라지고 무효 원인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5번 반사의 질성이나 불공정한 행위 추인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1번 불허가 처분에 있어 확정적 무효죠. 원칙이죠. 2번 정조건이라고 돼 있죠. 이거 뭐죠?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거 아까. 근데 농지 전용 허가가 불허가가 돼서 그럼 확정적 무효라 그랬죠. 3번은 확정적 무효로 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죠. 4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거라면 확정적 무효라 그랬고요. 5번은 구역 지정이 해제됐죠.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는 게 세 가지죠.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 해제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죠? 9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했지만 허가는 안 받았다. 자, 허가 안 받았으니까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죠. 없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 1번 을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 중간생략 등기 합의 깡그리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1번 X. 2번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죠. 왜? 중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아직 없어요. 따라서 계약금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중도금 제공 없이도 허가 절차 협력 청구할 수 있죠. 3번이다.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중도금 안 주고도 허가 절차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별도로 강박이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결국 강박이 있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뭘로 바뀐다? 확정적 무효로 바뀐다. 5번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옳은 거 3번. 10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 무효일 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번.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일방이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계약 위반은 아니니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중간생략 등기는 깡그리 무효라 그랬고요. 5번 일방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다. 뭐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하다. 이행 불능이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된다. 틀린 거 2번. 11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1번 나왔지요.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했다.
허가를 배제 참탈을 목적이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죠? 아까 확정적 무효되는 거 기억하달라 그랬어요. 2번 갑이 여러 개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왜? 이전 등기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3번 중도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 4번 이전 등기 청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랬어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약집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과 위에서 두 번째 반가로 3번과 양가로 3번에 반가로 3번 두 개 구별. 예? 이전 등기 청구권이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냐가 다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결론을 머릿속에 넣자마자 자꾸 구겨 넣어야 돼 이제는. 예? 이렇게 했는데 또 까먹고 그래요. 그죠? 이제는 뭐 이해 문제가 아니고요. 머리에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반복을 해야 돼요. 102일 남았는데 반복해야지. 100일. 내일 모레가 100일. 써놔야지. 긴장하세요. 100일.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자, 11번에 5번. 협력 의무 불이행 시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속. 손해배상액의 예정할 수 있다 그랬죠. 틀린 것은 4번. 그죠? 12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자신 토지에 대하여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1. 허가가 있을 걸 조건으로 이전 등기 절차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이전 등기 의무 자체가 없어요. 2. 일방적 철회했죠. 확정적 무효가 됐지. 그죠? 대신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랬죠. 3번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금 포기 또는 배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4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좀 이상한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허가 전 거래가 있었는데요. 유동적 무효죠. 그죠? 그런데 갑이 대금을 청구했어요.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청구를 했어요, 갑이. 을이 대금을 줬을까? 안 줬겠죠. 그죠? 그랬더니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어요. 갑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을이 열받아가지고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부당산을 감류해버렸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청구 못하지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 못하지요. 을도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하지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갑과 을이. 그런데 이 갑과 을이 이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뭘 주장했냐? 이거 할 수 있냐 없냐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 무효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근데 잘 보세요. 갑과 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죠.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웃으면서 손잡고 허가받으러 갈 일은 절대 없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고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그게 5번입니다. 허가 신청 전에 채무 불이행을 이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몰수 통지하자 의리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감유했다. 허가 전에 이거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사자가 이게 확정적 무효냐 아니냐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주장한 거예요.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그죠? 그게 바로 5번이 됩니다. 틀린 것은 1번. 이렇게겠죠. 자, 13번부터는 취소고요. 이건 이제 문제를 조금 쉬었다가 좀 풀겠습니다.